왜 성욕이 줄었다는 말은 반쯤만 맞는 이야기일까? 40대, 50대가 넘어서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런 감정이 점점 사라져요. 하지만 정말 감정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걸까요? 사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연결, 신뢰의 교환, 그리고 사소하지만 깊은 터치 하나에 그 의미가 담깁니다. 진짜 감정은 말보다는 손끝에, 즉흥적인 욕망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에 가까워지는 시기죠. 안녕하세요. 중년 심리와 관계 회복을 20년 넘게 상담해온 김현정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이 진심으로 원하는 5가지 손길, 그리고 남자들이 놓치기 쉬운 터치의 맥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손과 손목 감정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곳. 그녀의 눈빛이 흔들릴 때 대체 어디서부터 감정을 건드려야 할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몸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는 법인데 그 시작이 바로 손입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이 가장 먼저 표현되고 기억되는 감각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손과 손목은 감정의 결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예민한 부위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접촉 하나에도 상대방의 마음은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심리학자들은 첫인상에서 손을 잡는 방식만으로도 신뢰감과 호감이 갈린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최 씨는 한 모임에서 마음이 가는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말보다 먼저 자연스럽게 손을 건네며 그녀를 리드했죠. 그 순간 손끝에서 무언가 전해졌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정서적 연결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터치는 상대에게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손을 잡는 것은 동의의 표시이자 기대감을 자극하는 중요한 터치 중 하나죠. 이때 중요한 건 터치의 방식입니다. 무심하게 잡는 손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강한 압력은 경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손등을 쓰다듬듯이 잡거나 손목 안쪽을 감싸는 방식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감을 줍니다. 심지어 손을 잡는 시간의 길이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손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장 최근에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나요?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감정을 교류하고 마음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손끝에서 전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겠죠. 귀 감정을 여는 섬세한 감각의 입구. 귓가에 바람이 스치듯 말해줘. 이런 대사, 드라마 속 장면으로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귀는 가장 강력한 감정의 문이자 이성 간 관계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섬세한 접점입니다. 귀는 청각기관이지만 동시에 피부의 연장선입니다. 즉, 듣는 것과 만져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귀에 닿는 목소리, 숨결, 가벼운 접촉은 상대방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전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귀는 감정을 여는 입구라고도 불립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 장 씨는 오랜만에 만난 소개팅 자리에서 자연스레 상대 여성의 귀에 가까이 속삭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차가 맛있네요 라는 단순한 말조차 귀 가까이에서 전해지니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쉬며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죠. 이건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전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귀는 시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귀에 닿는 말이나 소리는 감정적으로 훨씬 깊은 울림을 주는 거죠. 귀에 속삭이는 말은 시선이나 표정보다 더 진심이 느껴지고 조심스레 다가가는 터치는 존중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귀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분위기와 타이밍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귀는 예민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손끝이 닿을 때도 조심스럽고 가볍게 움직여야 하죠.
가볍게 귀 뒷부분을 쓰다듬거나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속삭이는 말은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를 확실히 좁혀줍니다. 사람의 감정은 자극이 아니라 연결해서 깊어집니다. 귀를 향한 터치는 바로 그 연결을 가장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다리입니다. 말보다 작은 숨결, 소리보다 잔잔한 손길이 귀를 타고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3. 목덜미와 어깨 심리적 연결의 스위치. 어깨에 손이 닿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목덜미와 어깨는 단순한 근육의 결합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안정감을 주는 부위입니다. 이성 관계에서도 이 부분에 닿는 손길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목덜미는 긴장감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부위입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면 심리적 긴장이 무너지며 신뢰와 연결의 신호로 전환되죠. 특히 가볍게 쓰다듬는 손길은 당신 곁에 있어줄게라는 말보다 더 큰 안도감을 줍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긴장한 상대에게 가볍게 어깨를 토닥였을 뿐인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처럼 어깨나 목덜미를 향한 터치는 감정을 조율하는 스위치처럼 작용합니다. 또한 이 부위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시간 앉아 일하는 사람에게 어깨는 늘 뻐근하고 목덜미는 무의식적으로 굳어있죠. 이런 신체적 피로를 알고 가볍게 주물러주거나 손끝으로 풀어주는 행위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세심함의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목덜미나 어깨는 너무 갑작스럽게 만지면 깜짝 놀라거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이나 말과 함께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손길은 오히려 경계를 불러올 수 있으니 터치 전 살짝 온기를 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입니다. 목덜미와 어깨는 그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열쇠가 됩니다. 말보다 빠르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이 조용한 연결의 스위치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4. 허리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은 부위. 누군가의 허리에 손이 닿는다는 건 단순한 신체 접촉일까요? 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건드리는 상징적인 터치입니다. 허리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는 곳이죠.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지지해준다는 감각, 허리에 손을 얹는 그 짧은 순간에 상대방은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박모 씨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트 중 길을 건널 때 남자친구가 가볍게 제 허리를 감싸며 인도 쪽으로 이끌었어요. 그 짧은 손길이 말로 하는 괜찮아보다 더 큰 안정감이 되더라고요. 그녀가 기억하는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허리를 감싼 손의 감정이었습니다. 허리는 이성 간의 접촉에서 관계의 신호로 읽히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만큼 허리를 향한 손길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게를 지탱하는 중심인 만큼 이곳은 신뢰 없이는 허용되기 어려운 접촉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손을 얹는 정도에서 시작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억지로 끌거나 강한 힘으로 허리를 감싸는 행동은 불편함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손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감싸는 손이 아래로 내려가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허리 윗부분, 즉 등과 맞닿은 부위에 가볍게 얹는 손은 따뜻한 보호의 제스처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정은 말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말없이 허리에 살짝 얹은 손끝에서 상대는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손끝으로 전하는 그 짧은 순간의 연결이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5. 등과 척추 말하지 못한 감정을 받쳐주는 곳. 등은 늘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가장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사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등은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을 조용히 받쳐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등과 척추는 마음의 짐이 쌓일수록 긴장감이 응축되는 곳입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자주 등을 움츠리거나 허리를 굽힌다고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등을 감추는 행동은 감정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에서 비롯되죠. 그런 등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진 손 하나는 그 방어를 무장해제시키는 따뜻한 메시지가 됩니다. 인천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이성 친구와의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득 그녀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길래 그냥 손바닥으로 등을 한번 쓸어내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처럼 등은 말 없이도 많은 것을 주고받는 감정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 척추 라인을 따라 가볍게 손끝을 움직이는 동작은 안정감과 보호받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등을 벽에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를 지켜준다는 감각은 말로 하는 어떤 위로보다 더 강한 정서적 지지를 전달합니다. 이 부위를 터치할 때는 손의 온기와 터치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너무 짧거나 형식적인 손길은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색함만 남길 수 있습니다. 손 전체를 이용해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등을 따라가듯 쓰다듬는 동작은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중요한 건 등은 보이지 않는 만큼 상대방이 허용했을 때만 접촉해야 하는 민감한 부위라는 점입니다. 신뢰 없는 터치는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방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빛과 분위기, 그리고 서로 간의 감정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등입니다. 등에 손을 얹는 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말 못한 감정을 대신 안아주는 행동이니까요. 6. 남자들이 저지르는 터치 실수 5가지. 이성 간의 관계에서 스킨십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벽을 만들기도 하죠. 터치는 마음을 가깝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민감한 실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남성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터치 실수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갑작스러운 터치입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손이 닿으면 그것은 친밀감이 아니라 경계심을 유발합니다. 특히 목덜미, 허리, 얼굴처럼 예민한 부위에 예고 없이 손을 대는 건 오히려 거부감을 부를 수 있죠. 둘째, 지나치게 강한 손길입니다. 강한 손길은 의도와 달리 통제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을 잡더라도 꼭 쥐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는 게 핵심입니다. 스킨십은 리드가 아니라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셋째, 자리를 가리지 않는 터치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터치는 누구에게나 노출되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손등을 가볍게 스치는 정도로 표현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패턴을 고집하는 터치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이렇게 표현해라는 식으로 매번 같은 방식의 터치를 반복하면 상대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그에 맞게 터치의 강도와 방식,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째, 감정 없이 이루어지는 터치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등만 툭툭 치거나 말 없이 어깨를 두드리는 터치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정, 시선, 말투와 함께 터치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심이 전달됩니다. 스킨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어떻게 만졌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담았느냐입니다. 터치가 실수가 아닌 감동이 되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7. 하루 3분 사랑을 되살리는 5일 루틴. 사랑은 뜨겁게 시작하지만 점점 습관으로 식어간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매일 단 3분 의식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시간만 가져도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이성 간의 정입니다. 이 5일 루틴은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3분이면 됩니다. 핵심은 감정을 표현하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데 있죠. 1일차. 눈맞춤으로 하루 시작하기.
하루 중 단 몇 초라도 눈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출근 전 혹은 식사 자리에서 눈을 맞추며 잘 다녀와 혹은 맛있게 먹자고 말해보세요. 눈빛 속의 감정이 말보다 더 크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2일차. 손잡기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기. 잠깐의 산책, 커피 한 잔, 엘리베이터 안.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의 손을 가볍게 잡아보세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3일차. 칭찬 한마디 남기기. 사소한 변화라도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해보세요. 오늘 얼굴이 밝네. 그 셔츠 잘 어울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나를 여전히 바라봐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4일차. 기억하는 말 전하기. 과거에 함께했던 여행, 웃긴 에피소드, 사소한 약속 하나를 꺼내보세요. 예전에 여기서 웃었었지? 이런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을 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정서적 메시지입니다. 5일차. 하루 마무리 인사로 정리하기. 잠들기 전 오늘 어땠어? 편히 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서로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죠. 이 5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의 감정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더 깊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단 3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짧은 시간이 서로의 마음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8. 마지막 3초 감정은 그때 완성된다. 누군가와 함께한 순간 중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마지막 3초가 전체 경험을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감정을 더 진하게 남긴다는 거죠. 이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말, 다정한 손길, 짧은 눈맞춤.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 3초가 상대방의 마음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합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이모 씨는 소개팅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대화도 나눴고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마지막 인사할 때 그 사람이 스마트폰만 보며 인사를 건성으로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앞에 있던 모든 호감이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 순간의 태도는 전체 관계의 인상을 다시 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이 느껴지는 마지막 3초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대화가 끝날 때 떠나기 전 문을 닫기 직전. 그때 상대의 눈을 한번 바라보고 작게 웃으며 오늘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짧은 3초가 관계의 감정을 깊이 있게 마무리해 줍니다. 이 마지막 순간엔 말보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더 하려 하기보다는 그날 함께한 시간을 마음으로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손을 놓는 그 순간까지도 따뜻한 감정을 담는다면 그 관계는 단단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처음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떤 표현으로 관심을 끌 것인지. 하지만 진짜 감정은 끝맺음에서 완성됩니다. 마지막 3초를 의식해 보세요. 그 순간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마무리가 서로의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다면 그 만남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지금 그녀가 기다리는 건 당신의 따뜻한 손끝. 감정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끝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눈 손길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손과 손목의 부드러운 감정, 귀를 타고 흐르는 속삭임, 목덜미와 어깨에 닿는 위로, 허리에 전해지는 보호의 신호, 등과 척추를 감싸는 조용한 공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손길들이 어떻게 닿았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입니다. 이성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말을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큰 진심은 때때로 짧은 터치 하나에 담깁니다. 지금 그녀가 기다리는 건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손끝의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고 사려 깊은 표현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루 3분, 마지막 3초. 그 짧은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